재미도 없고 왜 올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면접 때 질문을 받았거든요. 와,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원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따로 뭐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유튜브를 안 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이 이제 입학한 지 4년째 돼서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제가 입학할 때부터 목표가 제가 삼수한 것도 있고 해서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2학기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학기 중에 취업 준비를 같이 했어요. 최소 학점이 4학년 때 되면 1학점이 되거든요. 근데 1학점의 수업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2학점짜리를 듣자 하고 2학점을 남겨두고 나머지 학점들을 다 채웠어요. 딱히 서울에 어떻게든 있어야지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자리를 다 알아봤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업종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PD 쪽, 연출 쪽이나 아니면 작가 쪽을 지망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들어보면 몇십 군데 지원을 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잘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10몇 군데 넣었나? 그런데 초반에는 3군데 연락을 왔고 나중에 돼서도 연락이 몇 군데 오긴 했는데 반 정도는 연락이 안 온 것 같아요. 사용한 사이트는 사람인 잡코리아 미디어잡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자소서랑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분야인 곳이면 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구에 있는 곳 3곳에서 면접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면접 본 3곳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1순위인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처음 써보긴 했는데 찾아보면서 예시를 받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한 게 대학 기자단 활동했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대학 기자단 활동을 제가 총 2번 정도 했고 서포터즈 활동을 한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갔다 와서 글 쓰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뭐가 있는 듯하게 소소한 일도 창대하게 낙엽이 떨어져도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100만 가지인 것처럼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영상이 많지도 않고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한국사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제 기준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다가 한국사 시험이 토요일이었다 하면 이 토요일 전에 사람들이 한국사 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그런 걸로 인해서 유튜브에 한국사 시험을 많이 쳐보겠다. 공부 안 한 사람도 쳐보고 공부한 사람도 쳐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불안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든 꿀팁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올려야겠다 싶어서 미친 듯이 찍고 미친 듯이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뭐 알고리즘과 시대의 흐름과 계산을 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내가 예상한 것과 맞게 잘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한 생각인데도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영상 올린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담아서 했고요. 제가 친구들과 브이로그를 올린 적이 있어요. 재미도 없고 왜 올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면접 때 질문을 받았거든요. 와, 어떡하지? 솔직히 그냥 별 생각 없었고 영상 실제 보니까 내가 봐도 재미가 없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가기 전부터 영상거리들을 만들려면 친구랑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 하면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럴싸하게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이고 얘는 이런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역할, 쟤는 저런 역할 해서 제가 일정을 다 짜고 이때 이런 그림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고 이때 이런 그림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때의 날씨 상황, 그때의 애들의 컨디션, 그 성격인 애가 이 텐션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이고 저런 텐션일 때 저런 모습이고 이런 변화와 이 시기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한 건가 다른 걸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짜야 되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누군가를 함께 하게 된다면 나와 시너지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거, 이 아이의 캐릭터는 이거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한테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거를 보여주듯이 얘기했어요. 그 면접은 PD로 면접을 본 거였거든요. 유튜브 채널 PD로. 그래서 나는 PD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나는 이걸 가지고 뭘 느껴야 되지? 이걸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비해서 제가 다 붙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면접을 다 3곳 다 볼 때 다 1시간 넘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정도로까지 면접을 안 보셨대요. 나는 왜 이렇게 면접 시간이 길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진짜 끊이지 않았거든요. 저를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뽑은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면접을 잘 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팁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윗분들은 유교걸이고 엄청 보수적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어른들 없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어른들 계세요. 그럼 안 그러면 돼요. 하지만 틀에 박힌 생각으로만 가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최대한 유교걸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나도 장래 꼰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되새기면서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1순위였던 곳을 유튜브 채널 PD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KBS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1순위였던 곳은 광고 대행사였어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광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처음으로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저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닌 게 6개월 정도 다녔어요. 6개월 차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역량 부족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가고 이제 퇴근도 늦게 하고 해서 이게 나중에 될수록 제가 지치고 채널이 광고회사다 보니까 광고 목적으로 나중에 쓸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광고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그 메시지의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쯤에 대구 KBS 막내 작가 자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류에서 통과를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부장님이랑 프로그램 담당 PD님 계셨어요. 너무 떨리고 대기업 면접은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떨렸는데 그냥 뭐 한번 재밌게 이 자리를 즐겨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또 하필 제가 면접이 첫 번째였거든요.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PD를 하고 싶었냐? PD를 하고 싶은데 왜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으냐? 유튜브 채널 하게 되었냐? 근데 왜 거기서 너가 원하는 PD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나오려고 하냐? PD나 작가나 사실 아직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방송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다 때문에 막내 작가 자리가 뜨자마자 저는 왔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님께서 작가 면접인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고 유튜브 채널 관리하면서 이제 방송 PD님 일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혹시 그 자리를 만약에 제가 드려도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떨어뜨리려고 이것까지 물어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방송 관련된 일이면 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든.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방송에 관심이 있는지가 좀 더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방송 컨셉이나 이런 게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막 써놔요. 그걸 말씀드렸죠.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써놓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PD님께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만 한번 소개해볼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아이디어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하고 싶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이 불합격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게 불합격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다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PD님이 전화 오셨는데 부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할 생각이 있냐 하면서 그 면접 때 말씀하셨던 직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합격해서 저는 지금 KBS에 다니고 있거든요.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근무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PD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근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부장님이 압박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거였대요. 근데 저는 전혀 압박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면접 들어갔을 때 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날 처음 본 거니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으로 해나갈 게 제 진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당차게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꾸며서 말하고 내가 엄청난 걸 해낼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못할 건 못한다 말씀드리고 그냥 하기 싫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할 건지를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PD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 다니는 중에 졸업 요건 맞춰서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 관련된 거나 면접이나 그리고 첫 번째 그 막내 작가 면접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송국이 다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면접에서 눈에 띄면 저도 그렇게 추천을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면접 관련된 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하나가 저의 몇 달의 행복을 줍니다. 조회수도 물론 높으면 좋죠. 많이 클릭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